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현재 화면은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클린 버전으로 제가 방금 전에 설치한 윈도우즈 운영체제입니다. 즉 어떠한 추가적인 도구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클린 버전의 윈도우즈 운영체제에다가 리액트 개발 환경 구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방법은 제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지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컴퓨터 환경에는 이미 개발 환경 구축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 저는 클린 버전의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이러이러한 도구들을 설치를 해서 이러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리액트 개발 환경 구축을 진행을 하는구나.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있는 터미널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가서요. 검색해서 윈도우즈 터미널을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터미널 앱을 검색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내려받기에서 일단은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설치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버전의 윈도우즈 터미널을 다운로드 받고요. 그 다음에 설치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되었으니까 시작 버튼 눌러서 시작 버튼 또는 런치 버튼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시켜 놓고 닫고 터미널 다시 실행해서 파워쉘을 메인으로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일단은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로운 터미널을 생성할 때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설정에 가서 기본 프로필을 명령 프롬프트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닫기, 다시 터미널 실행. 그러면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명령 프롬프트 형태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명령 프롬프트 열고 클리어 스크린 CLS 엔터. 리액트 공식 사이트는요, 어디로 접속하면 되느냐? 웹브라우저 열고요. 익스플로러 또는 스타트 명령을 사용해서 https://reactjs.org 사이트, reactjs.org 사이트로 접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reactjs.org 공식 사이트, 리액트 공식 사이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액트에 대한 가이드라든가 문서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가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리액트를 개발하는 방법은 리액트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개발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리액트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Node.js를 기반으로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면 리액트 개발을 위해서 Node.js하고 관련된 도구들을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웹브라우저 열고요. nodejs.org 사이트로 접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버전의 LTS 버전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Node.js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으면 MSI 파일을 파일 열기 버튼 눌러서 실행해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Next, 동의함, Next, Next, 기본 값으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npm 패키지 매니저가 함께 설치가 됩니다. Node.js하고 npm 패키지 관리자가 함께 있어야지 리액트 개발 환경 구축이 완료가 된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Next, Next, 나머지는 기본 값으로 설치, 인스톨. 자, 이렇게 해서 Node.js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Node.js하고 npm이 함께 설치가 됩니다. Node.js하고 npm이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 자체가 리액트 개발 환경 구축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마침 버튼 누르고요. 왜냐하면 리액트는 그 자체가 뭐다? 리액트는 그 자체가 Node.js다. 자바스크립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Node.js가 설치가 완료가 되었으면 또 다른 도구를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강의에서는 무조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아예 없으니까요. git-scm.com에 가서 버전 관리 도구인 git의 최신 버전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다운로드 for 윈도우즈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최신 버전의 git을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파일 열기 버튼 눌러서 git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 뭐뭐뭐 셋업. 역시 기본 형태대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Next, Next. 최대한 기본 값으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Next, Next. git의 기본 에디터는요, 잠깐 제가 잠시 후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할 건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먼저 설치하고 git을 설치했으면 되는데 일단은 순서상으로 git을 제가 먼저 설치했기 때문에 잠깐 노트패드를 기본으로 잡고 Next, Next, 기본값 Next, 기본값 Next, 역시 기본값 Next. 얘만 윈도우즈의 디폴트 콘솔 윈도우로 잡고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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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해제, Next, 인스톨. 거의 대부분의 옵션을 기본 값을 선택해 놓고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크 해제 마침. 자, 이렇게 해서 리액트 개발을 위한 노드와 npm 그리고 git 그리고 개발 도구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요, 웹브라우저 열고 code.visualstudio.com 사이트로 접속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그러면 여기서 최신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미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을 건데요. 어쨌든 얘를 다운로드 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리액트의 백엔드 파트를 맡는 부분을 제가 자바의 스프링 부트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내용은 리액트 프로그래밍 개발 과정인데요. 백엔드로 사용할 도구로 단넷이라든가 스프링이라든가 노드를 사용해 줄 수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자바의 스프링 부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바 개발 환경 구축에 가보면 저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따라하기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된 상태에서 얘를 다시 한번 설치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포함된 형태의 자바 개발 환경이 된다는 거죠.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버튼을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면서 함께 자바 개발 환경까지 함께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열기. 여기서부터는 백엔드 영역일 수 있고요. 개발 도구는 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되 한꺼번에 설치하기 위해서 자바까지, 자바 개발 환경 구축까지 한꺼번에 설치하기 위해서 얘를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함 체크, 넥스트. 그러면 현재 제 컴퓨터에는,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대부분 얘가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JDK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 Alt 탭, 탭. 어쨌든 리액트 개발 환경 구축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개발 도구로 노트패드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할 건데요. 제 환경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할 때 아예 뭐까지? 자바 개발 환경 구축까지. 왜냐하면 제가 백엔드로 스프링 부트를 사용해서 리액트의 백엔드를 담당하는 코드를 작성할 건데, 그때 자바의 개발 환경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코딩 팩4 자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를 설치하는 동안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자바 엔진까지 함께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용 자바 익스텐션, 자바 확장 기능까지 함께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피니시 버튼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주면 됩니다. 웰컴 창 닫고 언어팩 설치, 한국어 언어팩까지 바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용 한국어 언어팩까지 바로 설치했고요. 시작 버튼 누르고 시작 버튼 닫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이렇게 하면 리액트 개발 환경 구축 완료, 개발 도구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욕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액트 개발 환경 구축은 여기까지가 완료인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액트는 프론트엔드를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액트에서 백엔드 쪽 웹 API 만드는 부분은 스프링 부트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분리해서 생각해 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학습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약간의 풀스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엔드 파트의 일부분을 스프링 부트로 구현을 할 겁니다. 그때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까지도 2개 단계만 더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욕심내서 완료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즉, 좀 전에 코딩, 팩, 포, 자바를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자바 개발 환경 구축은 완료가 되었고요. 거기에 추가로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 구축을 2개 단계만 더 거쳐서 완성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code.visualstudio.com으로 다시 한번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독스 메뉴에 자바 메뉴에 스프링 부트 메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DK는 좀 전에 설치한 코딩 팩4 자바에 의해서 JDK는 오픈 JDK로 설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파치 메이븐과 스프링 부트 관련된 여러 가지 확장 도구들을 설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메이븐은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빌드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링크로 가서 최신 버전의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버전의 아파치 메이븐을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링크로 가서 아파치 메이븐을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풀기, 압축 풀기, 압축푼 폴더에 보면 빈 폴더에 보면 메이븐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폴더를 아파치 메이븐 폴더를 그대로 복사해서 또는 잘라내기해서 저는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에다가 직접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폴더에다가 넣어 놓고 작업해 주셔도 됩니다. 다시 빈 폴더에 가서 여기 경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복사해서 빈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복사를 한 다음에 얘를 시스템 패스라는 곳에 등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어판을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을 검색한 다음에 제어판 앱을 실행, 제어판의 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 고급 시스템 설정 클릭, 환경 변수 버튼 클릭, 시스템 변수 섹션에서 패스를 선택하고 편집, 그리고 새로 만들기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붙여넣기, 직접 타이핑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 부분은 뒤에서 리액트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항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제가 아예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처음부터 전체 세팅하는 것을 단계별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아, 저거는 나도 한번 세팅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누르고 닫기 버튼 누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메이븐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 부트 관련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확장 기능들을 마지막으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쪽 방향키, 위쪽 화살표, 엔터.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독스의 자바의 스프링 부트, 이번에는 이 세 가지, 하나, 둘, 세 개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툴스 클릭해서 설치, 인스톨 버튼 눌러서 계속 버튼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 스프링 부트 툴스 설치, 그 다음에 Alt 탭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클릭, 인스톨, 열기,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설치, 다시 Alt 탭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 클릭, 인스톨, 열기, 설치, Alt 탭 세 가지 확장 도구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리액트, 노드, 엔드, npm, git,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리고 자바 JDK, 메이븐, 스프링 부트 관련된 확장 기능들 세 가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리액트 플러스 스프링 부트 풀스택 개발 환경 구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 다시 한번 열고요. 뭐뭐뭐 테스트 할 거냐면 리액트 JS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드에 대한 버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대시 버전 엔터, npm 대시 버전 엔터. 개발 도구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명령어인 코드 대시 버전 엔터. 그리고 리액트의 백엔드 파트를 스프링 부트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 구축을 진행했고요. 그때 자바 JDK 엔진에 대한 버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대시 버전 또는 자바 대시 버전 오픈 JDK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븐 대시 버전, 메이븐도 다운로드 받아서 시스템 패스에다가 등록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 관련된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확장 기능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리액트 JS 기반 풀스택 개발 환경 구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갔었던 경로들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F7번 누르면 이렇게
제가 진행했었던 사이트 경로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Escape. 자, 그러면 엑시트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이트 갔었던 거 X 버튼 누르고 닫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일단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삭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휴지통 비우기. 예. 자, 그러면 리액트 JS 개발 환경 구축이 완료가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개에 대한 헬로 월드, 두 개에 대한 최소한의 데모 예제를 한번 만들고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터미널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cls 엔터, change 디렉터리 한 칸 띄고 백슬래시 엔터, make 디렉터리. 저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리액트를 개발하기 때문에 make 디렉터리로 C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리액트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리액트 폴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디렉터리. 그리고 여기다가 버릴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폴더에다가 make 디렉터리 템프 폴더를 만들고요. change 디렉터리 템프 폴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다시 make 디렉터리 프론트 엔드 폴더를 하나 만들고 make 디렉터리 백엔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 엔드 폴더로 들어가서 프론트 엔드 폴더에다가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프로젝트는 npx 명령을 사용해서 리액트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는 명령어인 create-react-app 명령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현재 제 컴퓨터의 이름이 자바 캠퍼스로 되어 있는데요.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이름도 자바 캠퍼스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create react 앱을 통해서 npx create react app npx create react 앱에다가 자바 캠퍼스 이름으로 프론트 엔드, 즉 리액트 JS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생성 완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자, 몇 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Create React 앱을 사용해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dir 명령어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바 캠퍼스로 가서 npm 스타트 하라고 하네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디렉터리 자바 탭 엔터, 그리고 npm 스타트 엔터. 그러면 리액트 JS로 만들어져 있는 자바 캠퍼스 이름의 프로젝트가 실행이 됩니다. 액세스 허용, 그러면 로컬호스트 콜론 3000번 포트로 기본 값으로 리액트 앱이 하나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까지 보면 내가 첫 번째로 리액트 앱을 하나 create react app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헬로월드 수준으로 하나 만들어서 일단 웹브라우저에 3000번 포트에다가 올려서 실행 한번 시켜봤구나.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C, Y, 엔터, dir, 엔터. 그러면 package.json 파일이 있는 create react 앱의 기본 폴더이고요. 여기다가 다시 npm 소스 나중에 바꾸고 npm start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예 한번 코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한 칸 띄고 점 엔터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현재 리액트 프로젝트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쉴래 그러면 소스의 app.js 파일이 처음에 시작할 때 헬로 월드 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로고가 실행이 됐던 영역이고요. 그러면 여기 부분을 헤더 부분을 일단은 지우고 탭 h1 react.js 안녕하세요 점 이렇게 바꾸고 저장하고 다시 실행은 터미널로 가서 npm start를 다시 해주면 이번에는 안녕하세요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react.js 안녕하세요 점 이렇게 한 줄짜리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고 여기를 꾸며 나가시면 됩니다. 컨트롤 C, Y, 엔터. 자, 그러면 프론트 엔드 파트가 일단은 헬로 월드 수준으로 안녕하세요로 한번 찍어 봤으니 이번에는 백엔드 파트를 담당할 부분을 한번 안녕하세요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디렉터리 한 칸 띄고 점점 엔터, change 디렉터리 한 칸 띄고 점점 엔터, 다시 change 디렉터리 백엔드 탭 엔터. 그러면 여기 백엔드 폴더에다가 이번에는 뭐를 사용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자바 대시 캠퍼스 이름의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한 칸 띄고 점 눌러서 백엔드 폴더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체크. 모든 명령 표시 컨트롤 시프트 P 눌러서 스프링을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크리에이터 메이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버전 자바를 사용해서 com.뭐뭐뭐 com.example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com.뭐뭐뭐 저는 제 도메인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프로젝트 이름 아티팩트 아이디 자바 대시 캠퍼스 엔터. 자르 파일 선택. 자바 11 버전 선택. 그리고 웹만 검색해서 system.web만 선택. 그리고 엔터. 어디에다가 백엔드 폴더에다가 만들겠다. 어떤 이름으로? 자바 대시 캠퍼스 이름으로. 다시 프로젝트 다시 열기. 그러면 자바 대시 캠퍼스 프로젝트를 열고 얘는 닫고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마치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해서 관련된 패키지들이 노드 패키지들이 설치되는 것처럼 자바의 스프링도 메이븐 패키지들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면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얘도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탭, Alt 탭, React 앱, Hello World 닫기. 현재는 백엔드를 담당할 스프링 부트의 헬로 월드를 찍어보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고 패키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이것도 잠시 기다렸다가 패키지 설치 완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패키지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행에 디버그 없이 실행 컨트롤 F5 버튼 눌러도 됩니다. 또는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를 실행하고요. 익스텐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확장 소프트웨어 그 중에 하나인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를 가동시키고요. 얘를 선택하고 자바 대시 캠퍼스 선택하고 스타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이 됩니다. 액세스 허용 그리고 실행시켜보면 브라우저로 보기로 실행시켜보면 로컬 호스트 8080으로 실행이 됩니다. 에러 페이지로 표시가 되지만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HTML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의 메인에 리소시스의 스태틱 폴더가 흔히 말하는 웹사이트의 루트, 여기서 말하는 웹사이트는 정적인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이 올라가는 정적인 웹사이트의 루트입니다. 여기에다가 새 파일 하나 추가해서 index.html 문서로 스프링부트의 인덱스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5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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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 부트, 헬로, 월드 느낌표. h1 탭, 스프링, 부트, 안녕하세요, 점, 저장, 다시 실행, 다시 웹브라우저로 보기, 다시 로컬 호스트 8080 포트로 실행해주면 스프링부트 안녕하세요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만든 index.html 문서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기본 값은 스프링부트는 백엔드 파트로 8080 포트를 사용하고 리액트는 3000번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링 부트에서는 헬로 월드를 찍어보기 위해서 8080 포트로 실행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프로젝트 중지,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닫기, 이렇게요. 다시 change 디렉터리 .엔터, 템프 폴더에다가 start 한 칸 띄고 파일 탐색기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백엔드에다는 자바 대시 캠퍼스 이름으로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넣어놓고 index.html 문서로 안녕하세요를 찍어봤고요. 프론트엔드 폴더는 역시 자바 대시 캠퍼스 이름으로 React.js 프로젝트를 Create React 앱을 사용해서 만들고 역시 마찬가지로
react.js 안녕하세요를 찍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라든가 서버, 프론트엔드라든가 백엔드를 지금은 템프란 이름의 폴더에다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의 폴더에다가 프론트엔드를 담당하고 있는 리액트 프로젝트, 백엔드를 담당하고 있는 스프링부트 프로젝트 이렇게 서로 나눠서 개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 폴더를 하나의 폴더로 묶어서 관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 일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나눠서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React.js 개발 환경과 스프링부트 개발 환경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